봅시다. 함수에 대해서 배웁시다. 함수. 함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의역이 모든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오직 하나씩,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씩 y가 대응될 때를 우리는 함수랍니다. 오케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뭐 뒤에 내용이 뭐 1대1 대응 거기부터가 좀 어렵지 뭘.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오직 하나, 핵심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야. 정의역 알 거고, 공역도 알 거예요. 치역도 알 겁니다. x에 선택받은 y들. 치역을 밑줄 좀 쳐볼래? 거기에 페이지 157쪽에 치역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 함수값의 전체 집합. 이게 치역의 정의인데, 기호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fx가 함수값인데 x는 오케이? 이게 치역의 정의야? 함수값인데 이게 함수값이잖아. 맞지? 이 x를 라지 x 정의역에서 갖다 써서 나오는 y값들 보면 이게 치역이란 표시를 이렇게도 기호로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로는 다 알잖아. 맞지? 기호로도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용어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공역은 뭐지? 공역이 y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기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두 개가 같아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뜻을 이렇게도 알려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문제를 풀거든? 1대1 대응에서 우리가 맞지? 1대1 대응에서. 오케이? 그리고 두 함수가 같아요. 이게 함수 같다는 표현이거든? 두 함수가 같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정의로도 알고 있어야 돼. 함수가 같아요. 함수식이 같아요는 뜻이 아니야. 두 함수 같다는 것은 f의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오케이? 정의역이 같아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이런 함수식이 있어요. gx라는 함수식이 있어요. 약분하면 같겠지. 같은 함수야? 왜 달라요?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다 대입해도 돼요.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근데 얘는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없지. 그래서 두 함수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리딩할 줄 아셔야 돼요. 함수가 같다는 뜻이. 알겠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도 얘가 같은 결과를 가지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가 같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순서상을 좌표평면에 표현하면 돼요. 그게 모든 실수면 직선이나 곡선이 나오겠지. 아니면 그냥 좌표 찍으면 돼, 점. 그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정의는 다 알 거고, 함수에 대한 정의도 알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141쪽까지는 괜찮고, 142쪽에 280번 한번 봅시다. 142쪽에 280번.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
4-x야. x는 요리수래. x는 무리수고. fx 더하기 f 4-x. 이것의 값을 구하래요. 갑자기. x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럼 첫 번째, x가 유리수일 수 있겠지. x가 유리수면 이 fx는 유리수니까 얘를 갖다 쓰라는 얘기야. 인정합니까? 그럼 얘는 x가 돼요. 얘도 유리수지. 4에서 유리수 빼면 유리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것도 다시 여기다 4 빼기 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여기 자리에 4 빼기 x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x가 유리수일 때는 4가 나와요.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무리수면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맞아, 맞아. 무리수일 땐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이 식은 x 빼기 4가 돼요. 4에서 무리수 뺐으니까 무리수야. 4 빼기 x도. 이 식도 여기다 갖다 쓰는 거니까 4에 4 빼기 x 쓰라는 얘기야. x 빼기 4 사라지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뭐야? 맞지? 4, 4. 뭐 틀렸지? 아, 4 빼기 x지. x 빼기 4야. 아, 정신 차려. sorry. 그러면 사라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x에서 결과가 항상 일정하니까 이 값은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가 무리수야. 무리수가 가정하면 무리수일 때는 이 식에다 넣으란 얘기야. x가 무리수니까 fx가 x 넣으란 얘기니까 맞지? fx가 x 넣으란 얘기지? 그럼 4 빼기 x 그대로 쓴 거야. 근데 4 빼기 x도 무리수야. 이 자리가 만약에 이것은 x 대신에 4 빼기 x 넣었으니까 이 x 대신에 4 빼기 x 넣으란 얘기야. 그래서 정리하면 4가 나와요. 조금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어색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답이 다르면 한 가지로 답을 쓸 수 없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 답이 같은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넘겨서 283번을 볼까요? 283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야. 이때 fx가 x세제곱 플러스 2a이고요. gx라는 식이 ax 더하기 b야. f와 g가 서로 같대요. 이 정의역에 대해서 같으니까 다 대입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f-1과 g-1이 같아요. 두 번째, f0과 g0이 같아요. 세 번째, f1과 g1도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잘 봐라. 이런 풀이도 있어. 두 함수가 같다 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2a는 ax 더하기 b가 돼요. 그걸 만족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얘래.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기본 풀이야. 그런데 봐라.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의 해가 결국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는 얘기 아니니?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빼기 b는 이걸 다 대입해도 되지만 이게 해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제곱창 계수 같아야 되니까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이런 방법도 있어. x 제곱이니까 빼기 1에다가 x 곱하면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에서 a는 1이고요. b는 2입니다. 깔끔하지? 이런 풀이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해가 같다. 어떤 두 함수가 같다는 뜻은 이걸 만족하는 해가 같다는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반대로. 알겠니? 착하게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괜찮나요?
잘하고 있나? 너 또 졸아. 왜 졸아? 학생, 이건 아니야. 왜? 넌 쉬는 시간 때문에 쉬는 시간에 멀쩡하다가 갑자기 수업 말하려면 졸려고 그래. 여기 더워. 나만 덥나? 덥지? 갑자기. 에어컨이 맛이 갔나?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사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 아니고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고, 실제 자주 나오는 건 284번에 네, 다녀오세요. 2번을 봅시다. fx가, 이거 진짜 잘 나와요. gx가 x 더하기 5예요. 이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연립방식 풀겠지? 두 그래프에 같다는 건 교점 구하는 얘기랑 똑같아. 맞아. 둘 다 뭘 대입하면 같아집니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돼. x세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은 0이니까 x에 뭐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조리제법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돼요. 즉 x가 될 수 있는, x 안에 원소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이 세 값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야. 그러면 x의 개수는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공집합은 아니라 했으니까 빼서 7개라고 답을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구했다 해서 x가 3개 나와서 답이 3개 이렇게 말하는 건 망합니다.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니까 집합. 괜찮지?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 유형입니다. 집합이 함수가 같다는 뜻은. 그 다음에 5번은 좀 설명할 게 필요하죠. 기억하십니까? 어우, 바람 분다. 이게 뭔 식이라고 했지? 기억납니까? 이게 무슨 식이지? 이걸 만족하는 식은 무슨 식이라 했어? 무슨 식? 어떤 식? 모르면 그냥 추차적으로 대입하면 돼요. x에 0 넣고 y에 0 넣고 해서 f0은 0이란 걸 알아내고 1 넣고 1 넣고 연속해서 계속 대입하면 답 나와요. 물어보는 거. 근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 했어요. 이게 fx가 어떤 함수라는 거. 어떤 함수라고 그랬지? 네. 네, mx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f0은 0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f2가 6인 거 알려줬으니까 대입하면 6은 2m이에요. m은 3이야. 따라서 fx라는 식이 3x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간단하게. 두 번째, f1 값은요. 당연히 3이겠죠. 세 번째, f-10 더하기 f20 값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0에다가 60을 더하니까 답은 30이에요. 언제 이렇게 대입해서 찾겠니?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 이건 나오면 정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표현하는 건 뭐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기억납니까? 이게 무슨 식이라는 거? 무슨 식? fx가 지수 ax제곱.
A의 X 곱하기 A의 Y가 A의 X 더하기 Y잖아. 맞지? 만족하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그에 관한 문제가 밑에 있어요. 286번이죠, 이게? 이걸 만족한대. 근데 FE가 2래. 얼마 땡큐야? A의 2제곱이 2래요. A는 루트 A겠지, 루트 2겠지, 뭘. 간단하죠? 그래서 fx가 루트 2의 x제곱으로 해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기억. F형은 1이에요. 기본적인 방법은 대입이야. 그냥 숫자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규칙성. 0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F1은요. 1 넣으니까 루트 2 맞잖아요. 디귿. 빼는 거는요. 지수법칙이야. 빼는 거니까 뭐야? 나누는 거지. 맞지? 지수끼리 나눠야 빼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fy, fx. 확인해봐. 루트 2x에서 해서 루트 2y를 나누는 거니까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x 빼기 y예요.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이렇게. 알겠니? 알면 좋겠고. 감이라도 어떤 함수라는 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달라. 접근하는 방법이. 로그도 알면 좋겠지만 수원을 내가 그 전에 한번 적어뒀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네, 물 마시고 오세요. 빨리 갔다 와. 적어 놓으세요, 다시. 이 식은 숫자 대입에서 안 나옵니다, 계산할 때. 이 식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식에 대한 해석. 이 식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나오면 틀리겠네.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이걸 물어봐. 만약 이런 식에서 F 값 좀 구해볼래?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근데 풀 수는 있어. F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이 문제 나왔는데 F 값을 구하래. 저렇게 알려주고. X에 뭐 넣고 싶어? 그게 힌트야. 그게. X에 어떤 숫자를 넣고 싶니?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얘가 풀릴 것 같냐? 일반적인 풀이야. 그냥 학교에서 푸는 것처럼. X에 뭐 넣고 싶어? 5 넣고 싶겠지. 당연히. X에 5. 뭐 다른 조건도 없는데. F에 5 넣었다고 치자. 3F. 됐나요? 그런데 F 값을 알려 했더니 F 마이너스 값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 맞지? 그럼 두 번째 X에 뭐 넣어야 돼? 그게 힌트야. 그걸 알고 있으면 돼. 두 번째 X에 뭐 넣고 싶어? 이게 이 문제를 알고 있냐 없냐의 차이야. 모르면 뭘 0부터 대입한다니까? 못 푼다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넣어볼까?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무조건. 뭘 대입한지 알겠지? X 이렇게 잘 봐라. 중요한 거 이거야. X와 이렇게 1 빼기 X. X가 이게 정확하게 식으로 얘기하면 뭐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더하기일 땐 그게 아니야. 는일 때가 대칭식이야. 저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야.
저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입니다. 저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문제풀이. 졸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되는데,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대입할지를. 시험 때 저런 유형이 나왔는데 뭘 대입하지? 막 고민하는 순간 시간이 흐른단 말이야. 딱 보면 아 그냥 대입할 거 구해. 그리고 이렇게 나왔지? 이거 대입해서 보면 돼. 간단하죠? 풀이는 간단하지? 그래서 연립방식 푸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유형을 알고 있냐야 없냐의 차이야. 어떤 걸 대입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대입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식을 구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식을 구하라고 하면 fx 구하래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심한 문제지. 똑같아. x에다 뭐 대입할 거야? 이 식.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이 되면 돼요. x 대신에 그냥 1 빼기 x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얘 그대로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1 빼기 x 대입해볼게.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3에 1 빼기 x, 2에 f에 x 대신에 1 빼기 x를 대입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두 번째 식.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fx 나옵니다. 한 번에. 이해 갑니까? 숫자면 맞지? x면 1 빼기 x. 이게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대로. 이거 유형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저 유형은. 이런 건 다 외웠단 말이야, 애들이. 아, 1차 함수식이야. 아니면 지수 함수식이야. 그건 다 선행으로 돼. 커버가 돼, 선행 때문에. 근데 저 식은 선행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놈은 화장실을 가서 뭐하고 오는 거야, 대체? 이제 함수의 종류를 봅시다. 1대1 함수. 일대1 함수의 뜻이 뭡니까? 정의역이 모든 x값들에 따라서 y값도 다 다른 함수를 얘기합니다. 맞아? 그래서 식으로 얘기하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아요. 다음은 이걸 만족할 때 그러면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의 똑같은 표현, 대우 표현 있죠. 대우 뭐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 둘이 같은데 x값도 같아요.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다 1대1 함수를 뜻합니다. 1대1 함수, 오케이? 1대1 함수 그래프상에서의 의미 기억납니까? 1대1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의미. 증가하면 증가, 그걸 단조 증가라 그래요. 계속적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라고 합니다. 확실해? 100%야? 100%야? 기본 문제, 응용 문제까지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심한 문제로 바뀌는 순간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 언제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걸 만족하는 전제 조건이
연속 함수라는 전제 조건일 때야. 그 연속 함수라는 개념은 사실 수투의 개념인데, 수투. 그래프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프가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증가면 계속 증가가 돼야 돼. 근데 그래프가 감소면 계속 감소가 돼야 된다고. 연속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야. 수학, 학까지는 거의 다 연속 함수거든, 사실. 그래프가 안 끊겼어. 그런데 이런 경우 안 되는 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함수가 아니어도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씨, 빨리 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빵꾸, 똥, 빵꾸, 똥. 항상 증가야? 여기서 감소하고 있잖아. 1대함수 맞아요? 1대함수 확인한 방법, 가로로 긋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돼. 한 점에서 만나죠? x값 따르면 다 y값 달라요. 이게 연속함수가 아닌 거의 예입니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걸 물어보진 않아. 연속함수할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 수사카에서는. 근데 항상 이거라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해도 된다는 얘기야. 맞지? 심화 유형에서 있었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어느 학교인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풀어야 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뭡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를 만족하셔야 돼요, 먼저.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치역은 아까 정의가 뭐였지? 치역의 정의. 치역의 정의가? 치역의 정의. 정의. 공역의 정의는 그냥 y지 뭘. 다음 함수가 이걸 만족할 때 나오면 아, 치역과 공역이 같구나 라고 해석에 대한 문제를 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할 때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 사실 역함수의 필요 충분 조건인데, 역함수가 시험 범위가 기억해야 돼. 역함수 들어가잖아. 역함수 맞지? 됐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도 그래프상에서는 단조중과 단조감수야.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끊기면 돼, 안 돼? 돼! 이러고 되잖아. 된다니까. 이거 하나로 다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속, 그래프가 안 끊겼다. 우리가 잘 봐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얘. 그래프 빨리 그린 법 알려줬나? 이럴 때 3에 첨점 찍고 V. 기억나? 이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안 끊겼잖아. 1대1 대응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건 그래프가 안 끊깁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나오고요. 2 넣으면 2 나오고요. 3 넣으면 3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 표현법. fx가 x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항등함수 까먹지 마시고. 아, 그거 하기 전에 봐봐라. 아까 이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해. 정의역의 개수야.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아니라 공역의
일대함수를 만족하면서야 이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도 같아요를 결국 치역과 공이 같다는 뜻하고 거의 같은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수함수는 공역이 한 개인 함수입니다. 상수함수 표현법. 상수함수는 다 알아.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상수함수는 C입니다. 어떤 한 값만 나온다는 얘기야. C는 공역에 당연히 원소가 돼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게 상수함수의 표현법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8쪽에 1대1 함수의 글1대1 대응의 그래프에서 여기서 쭉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참고에 별표돼 있지.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증가 또는 감소 함수 이렇게 쓰지 말고 옆에다 단, 연속 함수라는 보장이 될 때만 쓰세요.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심화 문제에서 낚여서 틀려요. 연속 함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내가 말했잖아. 90% 정도까지는 다 아무 생각 없이 답 맞아. 그럼 10%가 문제라는 얘기야. 10%도 아니야. 한 5%야. 5%. 근데 그 5%를 누군가 생각해서 맞춘다는 얘기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발레 좀 제발 좀 기억 좀 해. 발레 좀 기억 적어놔서. 아, 이거 아닐까? 머릿속에 발레를 생각할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 사실. 오,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겠지. 무조건 1대1 되려면 그렇게밖에 기억 안 한단 말이야 실제로는. 아시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로 갑시다. 150페이지에서 진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나오죠. 1대1 함수. 하나씩 알아가는 거. 다 알 거라고 믿진 않지만 보세요. 그래도 한번 연습합시다. 다시. x가 2번이야. 0과 1과 2야. f가 1대1 대응이고요. g는 상수함수고요. 그 다음에 h는 상등함수야. 맨날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줘. 그럴 때 f2와 g2와 h2 값 좀 구해볼래? 그런데 가 조건에 뭐가 나왔냐면 f0과 g1과 h2가 같고 나 조건에는 f1과 EF2와 f0과 같대. 이 첫 번째 조건의 식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 먼저 시작하는 거야. 항등함수. 항등함수니까 이 값이 2예요. 그러면 G1도 2니까 G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한 식을 0, 1, 2, 0, 1, 2 표현하고 0은 2로 갔어요. 1과 2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이 등식을 만족하면 된다며. 그럼 얘가 지금 F0은 2니까 얘에다가 얘 하니까 2가 나와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1로 가버리면 되고 얘가 0으로 가버리면 0. 얘는 1밖에 될 수 없잖아. 그럼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괜찮니? 그래서 완성할 수 있고. 그럼 얘는요. 얘는 2라며. G2는요. 얘는 상수함수라며. G1도 2면 G2도 2라고. 그래서 F2는 1이라고. 이렇게 해서 각각 알아내셔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어디부터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돼. 항등함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괜찮아? 괜찮니? 됐죠? 그러면 291-2번 해보세요. 2번 해봐 지금. 291
291-2번을 해보세요. 해봐라. 해야 된다. 응? 이제 시원해졌지? 잘 풀리나? 다행이네요. 너 한 페이지를 무슨 10만 년 풀고 있어. 왜 그래? 이거 벌써. 그래? 화이팅! 네. 너 마실 갔다 왔니? 그래? 열심히 풀어보세요. 숙제 많다고 하지 말고. 원이 많아요, 양이. 이게 숙제예요, 이거? 그러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럼 이거 할래? 아니요. 그니까. 이건 기말 때 하면 되지. 기말 때도 시험번이 많겠네요. 그러겠지. 니는 좀 많겠다. 함수부터 끝까지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지. 싸우시오. 이거 해야 돼. 했나요? 답 나왔어? 진짜? 7로 간대요. 뭐라고 쓰였어요?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면 같은 것까지 왔는데 얘가 문제지, 얘가. F2에서 F3. 그럼 얘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3 이상은 돼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중요한 건 차가 3이어야 돼.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가 아무리 그래서 가봤자 1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와 얘가 차가 3이야. 이게 3인 걸 찾아내야 돼, 먼저. 그래서 얘가 8로 가요. 그럼 얘는요, 제일 작은 거 가야 돼요. 그럼요, 나머지 한 놈은요, 얘는요, 6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알아내시면 돼요. 이게 조건을 보면서 푸시는 거야. 그냥 막 대입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좀 더 부드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3번의 유형. 야, 진짜 이건 이제 맞출 때 되지 않았니? 이제는 알 때 됐겠지? 보세요. 294번. 풀어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294번도 풀고 295번도 풀 거예요. 별표, 개별표 해서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일도 느꼈을걸?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 개념은 다 알잖아.
뭐요? 못 푸네? 못 푸는겨? 괜찮아? 어렵지? 이 유형.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 별표에서 기억해야 돼, 유형을. 결국은 모르는 유형 계속 모르게 되거든요. 다른 거 다 안다 해서 이 문제는 못 풀잖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 푼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은. 학기 시험에서는 저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얘는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중요도가 더 높으니까 얘가. 봐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래. 근데 이게 핵심이야.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뭔 말이니? x에서 x로의 함수를 해석해봐. 뭔 말이야? 해석에 나한테 말해봐. x에서 x로의 함수가 무슨 말인가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뜻이야. 하지만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또 같다며. 그래서 얘가 정의역과 원래는 이 말로는 공역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얘 때문에 치역이 같다는 게 붙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 정의역이 x가 k 이상이면 치역도 y도 k 이상이어야 돼. 그래? 알겠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석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증가하면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릴 수 있긴 해. 맞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치역의 범위는 이게 최소값이잖아. 마이너스 4야. 인정해?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잘 봐. 증가만 그릴 거잖아. 맞지? 그럼 x값이 제일 작은 게 k라면, 여기가 만약에 k라면 y값도 제일 작은 게 k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왜? 증가만 그리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y값도 제일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좌표가 시작 좌표가 k, k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까지가 정확하게 이거를 리딩해서 푼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야. x값이 제일 작았을 때 증가함수 특징, x값이 제일 작으면 y값도 제일 작아요. 근데 두 개 같다며. 그 점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그 점이 얘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k는 k제곱 더하기 4k로 푼다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야?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k는 0입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마지막 k값 설정하는 방법도, 고르는 방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유형을 다 풀 수 있어. 1대1 대응을 만족할 때 그래프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 뭐 그런 정의역과 같다. 괜찮니? 정확하게 이제는 리딩하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유형은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익숙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설명할 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정말 이 유형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설명을 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야. 이 유형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같은 유형처럼 보이죠? 봐봐. 정역이 이거고요. 이게 공역이래요. 근데 1대1 대응이래. 이게 공역이니까 얘가 치역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못 그리겠네? 그래프를?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안 나와. 어떻게 그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하나는 알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위로 불러올지 아래로 볼지 모르지만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기네.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얘 꼭진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대놓고 알려줬어요. 1부터 그리라고. 1부터 2까지 그리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때 Y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잘 봐, 생각해봐. 얘가 뭐야? X가 증가하잖아, 다. 그럼 X가 제일 작을 때 Y값도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지. 그냥 순서상으로. 1,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2, 3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계속 증가니까. 이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왜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지는 그래프를 그려서 알 수 있는 거야. 1 대입하면 A 더하기 2A 더하기 B는 마이. 3A 더하기 B가 마이입니다. 2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4A 더하기 B가 3입니다. B가 3이에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값, B값 찾으시면 답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괜찮니?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야. 그거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296번이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모두 정수. 페이지 152페이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유형이야. 오케이. 대놓고 나오는 게 296번. 정말 많이 나오고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안 되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크다가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니까 맞지?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괜찮나요? 그러면 297번을 풀어볼까요? 297번. 297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니들 잘 봐라. 풀기 전에 이런 거 나오면 제발 좀 밑줄 좀 치세요. 이런 건 반드시 답 고를 때 선택할 수밖에 없게 알려주거든. 식을 다 세웠는데 못 풀겠어. 그러면 정수 조건인가 자연수 조건인가 뭐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밑줄 쳐. 정수 조건. 알겠지? 그 조건 생각 안 해서 식 풀다가 왜 안 풀리지? 그럼 문제를 쫙 보면 정수네? 그래서 고를 수 있잖아. 진짜야 진짜. 다 풀어놓고 찾지 말고 힘들게. 왜 안 풀리지? 이렇게. 알겠지? 풀어보세요 그러면.
들어봤나? 들어보셨어요? 봅시다. 잘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1,b가 꼭지점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리란 얘기야. 대신 1보다 작은 쪽만. 인정하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는 1보다 큰 쪽은 이걸 그리래.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이것도. 이거를 니들이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야. 무슨 말이냐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야. 공역은 뭐냐면 공역은 이거야. 공역 이런 게. 이게 공역이야. Y축이 공역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이 말이 결국 Y축이야. 공역이니까. 공역이 Y축인데 지금 모든 Y값인데 X를 대입했을 때 모든 Y값. 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결국 치역도 Y좌표에 다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왜냐면 이만큼의 치역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정확하게 여기서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개념이야? 연결되겠지. 그냥 그렇게 풀어도 돼. 90%는 맞아. 90%까지는 아니고 거의 90% 정도.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하는 B값과 2를 여기다 대입하는 A 더하기 5값은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래, 연결되는 건 알겠어. 이렇게 연결돼야지. 이렇게 연결돼야지. 당연히 A는 양수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야? 얘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양수면서 연결돼야 되는 것까지 알아냈어. 여기까지. 보세요. 그런데 더 이상 알 게 없잖아. 여기서 멘탈 나간다니까. 뭐지? 그래서 이 조건을 보는 거예요. A가 양수라며. 정수면서. 제일 작은 게 몇이야? 그래서 A가 1이야. B는요? 6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7이에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라고. 식을 내가 하나 세웠는데 도저히 다른 식이 안 나와.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걸 까먹지 마세요. 그래야지 다 풀어놓고 왜 안 풀리지? 막 고민하다가 맞지? 마지막에 이걸 봐요. 맞다 하면서 나는 해결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꼭 정수 조건을 밑줄 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또 눈 감기려고 그래. 눈 좀 감지 마, 너. 됐죠? 그러면 별점 문제 298번에 1번 풀어볼까요? 이거 진짜 중요하게 지금 몇 개째 풀고 있는 거야? 4개째 풀고 있는 거야. 반드시 아시라는 얘기야. 이 유형은. 확률적으로 무조건 나온다야. 절대값 있네? 절대값. 절대값 있을 때 식 정리는 무조건 구간 나눠서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절대값이 아니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절대값 아니 음수일 때와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한쪽에만 넣으시면 돼요. 식 정리의 기본입니다.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초집중해서 풀어야지. 눈 감고 푸니 초집중해서.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돼요. fx라는 식은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요. 그래서 a-4x 플러스 2. 단 x는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이 식이 되고,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x가 마이너스로 작을 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식과 이 식을 쓰고 이 식과 이 식을 쓰면 됩니다. 이게 식 정리하는 거야. 절대값 있을 때. 또 눈이 빨개졌어. 뭐야? 지금 왜 눈이 이렇게 빨개져? 그러면 결국 뭐야? 둘 다 1차 함수예요. 맞죠? 그 말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고 써있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기울기가 정해야죠.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양수입니다. 둘 다 음수든가 둘 다 양수든가. 그래서 a-4, a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요.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답은 7개입니다. 8 빼기 1이니까. 진짜 중요. 정말 중요해. 이 유형. 무조건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보자. 그 다음에 153쪽에 299번에 2번 풀어볼까?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뭐라 나왔어. 그리고 나서 뭐라 하래. 그러면 해보자. 해봐. 299번에 2번. 공집합은 아니래요. 얘가 갑자기 항등함수래요. x의 길이. 항등함수가 아까 뭐였지? x야, x. 1 넣었을 때 1 나오고, 그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잘 봐라. 아까 얘기했어. 항등함수가 fx는 x를 만족하면 돼요. 이게 항등함수 표현이거든? 이게 항등함수 표현이야. 얘가 fx라며. 얘가 x면 돼요.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얘가 fx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이게 fx야. 이게 x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원리 알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아,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니까 x로 묶으면 x 더하기 1이잖아. 그걸 만족하는 x값은 0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항등함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니까 빼기 1 공집합제에서 3개입니다.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마시고요.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항등함수의 표현은 fx는 x 알잖아. 그러니까 fx가 얘래. 근데 얘가 x면 되지 뭘. 이렇게 풀면 돼요. 정의대로 푸는 거예요. 정의대로. 아시겠죠? 괜찮지? 괜찮아요. 300번은 되게 생각하면 되는데 300번 변형 문제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에 관한 유형입니다.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개수 보자. 303번. 보자.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함수의 개수야. 그냥 문제를 만들게.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이걸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눈 떠, 눈 떠, 눈 떠. 얘 자리가 몇 군데야? 5군데. 얘도 자리가 몇 군데야? 5군데. 그래서 2의 4제곱 625개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얘 갈 자리 5군데. 얘 갈 자리 4군데. 3군데, 2군데. 5팩하고 똑같지? 5팩이 몇이었지? 기억납니까? 120. 알고 있으면 계산 빠르겠죠? 오케이. 1대1 함수의 개수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눈을 못 뜨네, 눈을 못 떠. 너 아직도 밤에 늦게 잤니? 학생! 눈을 못 떠.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하지? 물 뿌릴까? 영상 찍히는데 이건 폭력이야, 폭력. 폭력을 남길 순 없죠. 정신 차려! 눈을 뜨고 자는 것 같아. 무섭다, 야, 진짜. 반응이 없어. 사람이 반응을 해야 할 거냐. 눈을 뜨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와, 진짜 무섭다, 야. 1대1 함수는 몇 개야?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은 몇 개지? 0개야. 이제 참 돌아왔네. 대박이다. 상수함수는 몇 개야? 5개. 오케이? 괜찮지? 집합 이거래요. 아이고 죽겠네. 얘이면 얘이다를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지? 이게 이거야. 맞지? 이게 1대1 함수의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문제 만들어 볼까? 봐봐. 야! 이걸 만족하는 건 몇 개지? X값이 크면 Y값도 커요. 그 뜻이죠. 몇 개라고? 이게 5P4야. 이게 5C4야. 4개를 고르는 순간 함수는 1개밖에 안 돼요. 선택이. 그냥 끝. 크기 순서대로 되니까. 그래서 51로 계산해서 5개야. 그냥 간단하게. 120개가 어떻게 나오니? 이거 기억하라 했잖아. 순서. 10이었으면. 근데 이거 조합 아니에요? 조합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개를 선택했을 때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공식으로 하면 조합으로 푸는 거고. 알겠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나오면 120개? 그 답도 있을 거야. 120개라고. 망하는 거죠. 1대1 함수하고 얘 다른 편이야. 얘는 순서가 정해졌지. 맞지? 순서가 정해진 건 그냥 뽑는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건 뽑는 것처럼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보다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잘 봐라. 7일 때야, 2. 얘는 얘는 알려줬어. F는 7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만족해야 된대. 몇 개니? F는 7이면서 이걸 만족해야 돼요. 네? 0개라고? 뭐, 안 돼? 아무것도? 문제 풀기 싫다 이거 아니지, 이거는. 얘가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야? 얘는 2시 그냥 뽑아야 되니까, 맞지? 2개입니다.
동호 있으면 몇 개니? 이제 이거 없고. 아니, 풀이 방법이 달라요. 이건 몇 개야, 이건 몇 개. 같아도 된대. 함수겠어요, 함수겠어.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이게 뭔 말이니? 이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해요. 부등식을 풀다고 생각해봐. 크다와 같다 아니야? 또는 이걸 만족해도 되고 이거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겹쳐진 거 없잖아. 이것은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얘는 같은 거 가면 된다는 거잖아. 맞지? fx1과 x2가 같으면 크더라도 같아도 돼요. 같을 때 가는 게 몇 군데야? 아직도 F는 7. 나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이거 빼고 이거까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복잡해 그러면. x 값이 클 때 fx1과 fx2가 같아도 된대. 같다. 그 말은 뭐야? 그냥 상수함수 아니야? 5개 아니야? 맞죠? 10개네? 얘 또는 얘니까. 뭐 또 더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다 뭘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 등호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크다와 같다로 나눠서 푸시면 된다고.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크면서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 아이디어를 얘는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함수의 개수에서의 심화 유형 중에서 계속 니들을 괴롭힐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함수에서의 개수에서의 심화 유형은 실제로는 조합,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오케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좀 이거는 문제 풀 때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유형이야. 이건 어떻게 그리지? 그릴 때. 이건 언제 나올지 몰라. 함수, 이 그래프 그리는 것은. y는 fx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y는 fx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y가 음수일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밑에 있는 것을 대칭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 그림이 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게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y는 fx의 그래프가 이거라면 이거라면 안 되겠다. 이거라면 어떻게 한다? 생각해봐. 생각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은 값이지. 맞지?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걸 남기고 이거랑 똑같은 그림 여기다 한 번 더 그리면 돼. 생각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y의 절대값일 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y의 절대값일 때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가 양수인 거, y가 반대로 생각하면 y가 양수인 걸 남겨요. 그걸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겁니다. 구간 나눠서 해도 돼요. 되게 오래 걸리니까. 네 번째, y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얘는 y가 양수인 거 남겼지?
얘는 x가 양수인 건 남겼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결국 일사분면이야. 일사분면만 남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거.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야. 그냥 절대값 없이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일사분면만 남기는 거야. x축, y축, 원점 대칭시키는 거야. 그래서 말은 먹어도 항상.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구간 나눠서 해도 되지만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야 돼. 잘 봐라.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문제 풀 때가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fx랑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뭐 0부터 1까지를 하자. 이렇게 그려졌어. y는 fx가. 다음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구할 새로운 그래프는 이건 어떻게 그릴까? 학생아! 잘 들어라. 이건 어떻게 그릴 것 같아? 광남 아이들? 잠깐 볼래 이거? 이건 좀 같이 볼까? 그래프 그릴 때 y는 fx가 이런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래? 한 칸 내려서 적어요? 아닌가? 이거 어떻게 그릴래? 구간별씩 나눠서 여기다 대입할래? 상상도 하기 싫지?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저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걸 딱 봤을 때 다가오는 느낌은 fx식을 구해야 되나? 대입해서 절대값도 있네. 머리 아파. 잘 봐라.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심화 문제가 풀려요.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잘 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언제 나올지 몰라. 왜? 이 단어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보세요. 하나씩 생각하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의미는 뭐야?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야? 생각해 그냥.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되잖아, 맞지? 뭐 마이너스 1밖에 안 더 써있냐? 때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렇게 내렸겠죠? 이렇게 내렸겠지, 이렇게? 다시 그리면 여기다 두 칸. 얘가 뭐 0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될 것 같아요. 얘가 1이고 얘가 0일 테니까. 맞아, 안 맞아? 이게 내려가니까 X축 위로 올라온 거지, 결국. 이게 X축이었다면. 인정해, 안 인정해?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붙이래요. 뭐 해야 돼? 전체 절대값은 이거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뒤집어 올려요. 얘가 마이너스 2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린 게 여기까지 한 거야. 인정해? 그럼 다음에 뭐 하래요? 더하기 하지 말고 마이너스 2 할게. 마이너스 2 하래요. 이게 뭔 말이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두 칸 내리세요. 잘 따라오니? 그러면 두 칸 탁 내려갔지?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칸 하지 말고 한 칸만 하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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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궤형이 나와서 이 넓이 구하라고 문제가 광남중 기출이었어요. 재작년인가? 강남고. 작년 중2 이렇게 나오겠어? 나오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궤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별거 아니지?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어이씨, 이거 어떻게 그리지? 원리는 똑같지? 하나씩 그리면 되잖아. 복잡한 거 어떻게 한 번에 그리려니까 머리 아픈 거야. 알겠니? 그래프 그리는 것도. 괜찮지? 할만하지? 그려! 내려? 오케이. fx 빼기 1이 별거 아니야. x축, y축 방향을 1 맞고 내리라는 얘기야, 그냥. 이게 fx 어떤 식이었겠지, 맞지? 뭐 빼기 1은 우리가 알잖아, y축 방향 1 맞고. 절대값 붙이래. 어떻게? 밑에 있는 거 올리래. 그리고 다시 이거 뭐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부르면 이 그래프를 다시 y축으로 1만큼 내리래. 그 뜻이야.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겠어? 아무리 복잡한 그림도 쪼개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괜찮나? 이게 그래프 그리는 거의 심화 유형입니다. 네. 화장실?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어요. 내용은. 그리고 문제 좀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세요.